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가 여기 6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62평을 이탈하는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최소한 추세가 끝날 때는 다중고점이 형성되는 상황, 즉 쌍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쪽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62평을 기점으로 해서 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앞서서 반영하고 있는 게 대형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C의 주가를 볼 때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이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YC가 요쪽 구간 올해 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꽤나 강한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그쵸 12월과 1월 달을 지나오면서 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4월 5월 달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거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한 움직임 즉 YC 즉 반도체 종목군들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내용이 여기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오고 있었죠. 그리고 같이 연동했었던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삼성전자에서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YC가 움직였었던 이유는 뭘까요? HBM 장비 그렇죠. HBM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해서예요. 그 기대감이 지금 꺾였나요? 아니요. 안 꺾였습니다. 왜?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HBM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몇 배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가격 부담은 있겠죠. 지금은 그런 가격 부담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HBM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에서 HBM을 포기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HBM을 포기하면 한쪽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HBM을 먼저 개발했었던 것도 삼성전자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먼저 했었던 게 요번에 그쵸? 과거에 18년인가 19년도에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을 공동 개발해서 AMD 쪽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잘 안 나왔습니다. 너무 성능은 너무 좋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는 기존에 하던 쪽으로 그냥 몰고 갔고 HBM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실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등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물고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는 뭐 초격차 그리고 기술적인 투자에 굉장히 많은 좀 그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아쉽다. 근데 지금이라도 HBM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전영현 요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YC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 그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까지 봐야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 YC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 6월 27일 날 8%, 17%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려보면 20% 그쵸? 거의 뭐 한 3월달, 4월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나 보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전부 다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그쵸?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말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지 않게 공부를 하는 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태성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같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물론 실제로 뭐 HBM 장비다 그런 쪽은 아니지만 유리기판 쪽으로 반도체 파생된 그쵸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자 내용 보시면 6월 3일 그쵸 요런 식으로 태성 시장가 매수 8시 44분 요런 식으로 제가 내용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HBM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격을 잘 잡으면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만 가격을 잘 잡는 과정에서 보유기간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그때 하는 겁니다. 손실이 커질까봐 그게 아니라 보유기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YC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을 볼까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봤고 실제로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는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매매를 이어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보유 과정을 거쳐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